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하고도 나흘이 지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고 서류를 정리하고 장례를 치르느라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지요. 그 다음 주엔 친척들이 번갈아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갔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된다며 며칠씩 머물다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겨울 햇살만 창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는 텅 비어 있고 거실 한쪽 책장에는 남편이 읽다 만 책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남편 서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루고 미뤄왔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서재 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남편이 즐겨 쓰던 핸드크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 명함 몇 장,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뭉치, 안경집,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까만 테이프로 화면이 감겨 있었고 그 위에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생하지 말 것.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런 것을 남겨놓았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테이프를 뜯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벗겨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오래된 기종이라 부팅이 느렸습니다. 화면에 음성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난 건 35해 전 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날씨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남편이 건넨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 말투가 참 정직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프리지어였습니다. 좋아하실까 싶어서요. 라고 수줍게 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우리는 강변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말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결혼 초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제 이불을 덮어주고 갔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준비하고 마지막에 제 방문을 살짝 열어 이불을 덮어주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날 일찍 깬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물었더니 남편은 당신이 자는 모습이 예뻐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작은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거창한 말보다 조용한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 저녁이면 함께 뉴스를 보고 주말이면 시장을 다녀오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남편은 늘 옆에 있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꾸 피곤해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라고 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밥맛이 없어 보였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겨울이 되자 남편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제가 자꾸 재촉하자 그제야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만 그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병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더 줄었지만 여전히 제 걱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더 힘들어 보여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힘든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 무렵부터 남편은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무언가를 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물으면 응,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 이 녹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플 때도 참았고 힘들 때도 웃으려 했습니다. 그게 남편의 방식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쉰 목소리, 천천히 말하는 목소리, 너무나 그리운 그 목소리. 여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떠난 뒤겠지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 울까봐 그래서 이렇게 혼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평생 당신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게 참 많아요.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고맙다고, 당신이 좋다고,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맞선 자리에서 나는 긴장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집에 가는 내내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만 있었을까? 더 재미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못했을까? 그런데 당신이 다시 만나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얼굴을 보는 게, 밤에 같은 이불 속에서 자는 게, 그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았어요. 한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꾹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신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옆에서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여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요? 당신을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당신과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더 많이 여행 가고 싶었는데, 손주들 보면서 함께 늙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긴 침묵.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우리 결혼 30년 되던 해 나는 당신과 유럽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었어요. 당신이 항상 가보고 싶다던 파리, 로마 그곳들을 함께 가려고 돈도 모으고 자료도 찾아봤어요. 하지만 그때 회사에 일이 생겨서 못 갔지요. 다음에 가자고 언젠가 가자고 했는데 결국 못 갔어요. 그게 참 미안해요.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특별했어요. 매일 아침 당신 얼굴을 보는 것, 매일 저녁 당신 옆에서 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내가 없어도 당신은 잘 살아가야 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손주들도 있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슬퍼만 하지 말아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평생 행복했으니까요. 남편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긴 정적. 여보,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보고 싶었던 것들 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제대로 된 말 다 할게요. 지금까지 못했던 말들, 숨겨뒀던 마음들 다 전해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당신 시간을 살다가 오세요. 마지막 한 문장. 여보, 당신 덕분에 평생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따뜻했던 목소리, 조금 쉰 그 목소리.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가 완전히 기울어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이 서재로 들어와 책상을, 의자를, 남편의 빈자리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그 안에 담긴 평생의 사랑을. 남편은 떠났지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목소리 안에, 이 집 구석구석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남편이 원했던 것을, 살아가는 것, 웃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게 남편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내일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습니다. 손주들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오래 미뤄뒀던 친구들도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남편이 가고 싶어 했던 유럽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겨울은 깊어가지만 봄은 언젠가 또 옵니다. 남편이 심었던 정원의 나무들이 다시 꽃을 피우듯이 저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휴대폰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는 재생하지 말 것이라는 테이프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창밖으로 첫별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그 빛이 남편이 보내는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 이라고. 잘 지내라고. 그렇게 겨울밤은 깊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며 느끼신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힘이 되거든요.